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명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 정책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도와드리고 아니다 싶은 것은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여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주요 주택 공급 방향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제 지역구에 난제로 꼽히고 있는 둔촌주공 사태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재건축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둔촌주공은 건립 세대수 12,032세대, 임대주택수 1,046세대, 조합원수 6,152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문제도 많아 둔촌주공의 사례를 통해 현재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는 서울시 어느 곳 재건축 단지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번 둔촌주공의 경우는 그 규모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에만 관심이 클 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만큼 오랫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그리고 집행부와의 교감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재건축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들의 조직력 부재의 문제입니다. 조합 임원들은 은퇴자 및 퇴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이기 때문에 수조 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 중에는 전문성을 갖춘 현직 분들도 많으나 한시적 사업을 위해 이해 충돌을 감수하며 봉사하는 일에 선뜻 나서는 분은 거의가 없습니다. 역량도 없이 빠른 재건축만 부르짖는 조합 집행부와
비리 없이 바른 재건축을 주장하는 소위 비대위 간에는 갈등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이권을 노리는 외부 세력의 개입,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 무관심한 조합원들이 4번 오열되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위 1군 시공사를 정점으로 하는 재건축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종합건설업자는 도급 순위에 따라 철저히 서열화되어 사업성이 좋은 현장 순으로 나눠 갖는 식의 카르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도급 순위가 낮은 업체들은 지방 사업장의 용역 혹은 1군 시공사의 하도급 용역을 수행하게 합니다. 전문 건설업자들은 주로 종합건설 회사의 하도급 용역을 담당합니다. 조합의 용역을 수행하기도 하나 일회성 도급인의 조합보다는 잠재적으로 계속 발주처가 될 수 있는 시공사 편의 위주로 용역을 수행하기 마련입니다. 셋째,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문제입니다. 자금원이 없는 사업 초기부터 조합은 사업비를 시공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찰 시 시공사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업비를 계약 변경을 통해 조합이 채무자가 되어 수요자 금융으로 조달하고 시공하는 지급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현재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 분양이 늦어져 조합이 변적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시공사가 대의 변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시공사가 조합을 앞세워 시공사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른 구조적 한계로 감리자의 역할이 미비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기관 발주 사업의 경우와 달리 민간 발주 재건축 사업에서 감리자는 인허가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는 여부만 판단하는 소위 검축감리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소위 책임감리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리자는 도급순위가 낮은 종합건설업자이거나 전문검사업자이므로 시공사의 하부 구조에 속해 있어 그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감리자 소속 감리원은 경험이 없는 정기규직이나 경험은 많으나 은퇴 이후의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합을 위한 감독 업무 수행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제도와 사회적 환경도 재건축 사업이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선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재건축 사업의 수입 부분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비 인상 등의 비용 부분은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어 제한하기는 하나 검증 결과의 반영은 강제되지 않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 주택의 고급화를 바라는 청약 대기자들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재값 인상에 따른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면서도 분양가 상승을 통한 분담금 축소를 바라는 조합원들은 탐욕 집단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광주 화장동 붕괴 사고와 같은
인사사고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대형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인 시공사들을 제재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농물이 나오지 않는 새집에서 쾌적한 노년을 보내고픈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재산권 수호를 위해 오늘도 고독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소득원도 없어 분담금과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변두리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대건축 실상과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2부 시장 한재현입니다. 네, 부시장님, 시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조합원 6,152명의 12,032세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금년 4월 중순부터 중단이 지금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계속 중단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 사항이 8월 11일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조합 총회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 의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5개월간을 중단을 했습니다. 150일 정도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1조 1,300억, 조합원 한 가구당 2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1군 종합건설사의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1군 종합건설사의 횡포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단의 최종 그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잘 대답으로 알았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동의 둔촌주공 아파트는 둔촌 1동 전체가 한 개동으로 아주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재건축 단지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강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멈춰져서 6,152명의 조합원들이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서울시가 둔촌주공 사태의 해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SH 혹은 LH와 같은 공기업에 의한 사업 대행자 체제의 활성화라고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제 정착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각 구청장의 공공관리 역할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 대행자 체제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는데 이 전담 부서가 조합 임원과 대의원 대표단 그리고 사업 대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의 이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일단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 12월부터는 우리 공무원하고 또는 조합 또는 사업 시공단 등과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는 네. 인허가권자인 그 자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공공관리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과 같은 감리 관련 협회들과의 연계를 통해 은퇴자 중심의 우수감리 인력으로 공공관리원 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감리원에게 책임감리 권한을 부여하여 인허가권자 및 사업 대행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민간 감리에 의존하는 감리 방식에서 공공의 확인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든 건축물 주요 공정의 기록화 방안이랄지 또는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가지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통해서 감독 권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초기 사업비 지원 및 사업비 대출 활성화 방안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시와 2010년 6월에 MOU를 맺어서 정비사업자금 융자 수탁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조합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SH 혹은 LH에 의한 사업 대행자 체제를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협조 없이도 사업비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나 LH 등의 공기업이 사업 대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자체 자금이나 보증을 통해 가지고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일반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그 조합의 정비 사업 융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 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서울시정을 챙기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방금 부시장님을 통해서 많은 답변을 들었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는 서울 지역 내 주택 공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중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 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 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변경되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제가 이 중단된 기간에 거의 매일 회의 때 챙길 정도로 이 공사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큽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초면은 오늘 9월 15일이니까 꼭 5개월이거든요. 그럼 10월, 11월 중단된 지 7개월이 됩니다. 그럼 그 공사한 곳이 거의 녹이 나고 이래서 아마 다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뒤로 미루지 말고 진짜 이 주공의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저 보는 쪽마다 붙잡고 늘어집니다. 빨리 좀 하게 해달라고. 11월 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꼭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둔촌 주공의 분양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조합의 자금 능력이 향상되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일정에 따른 사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시민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면 조례 제도를 고쳐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둔촌 주공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둔촌 주공과 같은 사태들이 서울시에서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조합원인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 지도와 더불어 서로 다른 규모와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그 조합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여 서울시 주택 공급에 활용하실 것인지 그 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5년간의 통계와 앞으로 주택 공급 방향에 어떠한 정책으로 변할 것인지 또한 향후 5년간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 상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5년간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2016년에 96.3%에서 2020년에는 94.9%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주택 재고 대비 가구 수 증가 속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 2인 가구,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향후 5년 동안도 이런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주택 보급률은 신규 주택의 꾸준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1000명당 주택수를 지표로 활용합니다. 서울시의 1000명당 주택수는 2016년에 372호에서 20년에 394호로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이 더 이상 늘지 않는 걸로 착각이 될 수 있는 주택 보급률을 쓰지 않고 1000명당 주택 수를 통계 수치로 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향후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굉장히 저조했었죠. 네. 저조했다는 표현보다도 거의 뭐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 2년, 2, 3년 정도의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주택 숫자를, 신규 주택 공급 숫자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늘릴 생각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주거 유형을 줄이고 신규 주택이 늘어나면 그 신규 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가면서 생긴 또 빈주택에 그 다음 분들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선순환이 네.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하신 그 내용을 그 담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가감한 주택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우리 그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을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시장님의 주택정책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약간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워낙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결혼을 생각하는 연령대의 예비 신혼 부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네. 임대주택 고품질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임대주택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수도 조금 늘리고 약 1.5회 정도 평균적으로 늘리고 그렇게 해서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서 점차 가구원 수가 늘어나는 신혼 초부터 한 30, 40대 연령대의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네. 가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을 고품질화해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꼭 기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임대주택은 지금 증가 속도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한 36만 가구 정도 되는 임대주택을 앞으로 한 10년 내에 20만 가구 정도 재건축 정책을 통해서 늘려서 그 늘어나는 부분들이 신혼부부들도 들어가고 청년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반지하와 같은 앞으로 좀 줄여나갈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주거 유형에 사는 분들이 주거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고자 노력할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늘어나는 노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적어집니다. 그럼 인구 주는 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는데 주적으로 우리 서울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원인은 결혼들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도 주택이라도 주면, 그리고 아이를 몇 명을 생산하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취했다는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인구가 조금이라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번 둔촌주공 사태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인한 사태 악화 예방에 힘써 주시고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 도시로서 많은 해외 바이어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는 둔촌 사태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둔촌 주공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서울시의 주요 주택 공급 방안인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의원의 의견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